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3월 마지막 주였는데요. 다들 3월은 어떻게 성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한 주였는데요. 그럼 이번 주 저의 주식 투자 브이로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는 꾸준하게 올라갔는데요. 이제 250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478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가뿐하게 2500을 돌파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금요일에는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5일선을 타고 아직까지는 줄곧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다음 주에는 900포인트 돌파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ISA 계좌부터 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리츠 두 종목만 각각 100주씩 담았습니다. 27일 월요일에 리츠들 주가가 또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JR 글로벌 리츠는 4,290원에 100주,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는 4,360원에 100주를 담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매수했던 가격 이하로 주가가 또 내려온다면 추가로 100주씩 담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ISA 계좌 잔고를 보면요. SK텔레콤 이번 주에 배당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7% 정도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저의 평단가가 52,000원인데요. 6월 안에 이 가격에 한번 도달해 주기를 바라보고 있고요. 삼양옵틱스도 배당락이 나왔지만 뭐 크게 손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2.6% 정도이기 때문에 삼양옵틱스도 2분기에는 저의 평단가인 11,100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안 걱정이었던 리츠들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는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가 마이너스 7%까지 수익률이 하락했었는데 그래도 약간 주가가 올라와서 이제는 마이너스 6%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JR 글로벌 리츠는 이제는 거의 본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 조만간 마무리가 될 텐데 리츠들 주가에도 햇빛이 들어오기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한다고 했긴 했는데 이게 당장 1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배당락이 거의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하나금융지주 4만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려고 열심히 째려보고 있는데 아직 타이밍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4만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약간 물을 타고 수익률을 방어할 생각입니다. 자,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SK텔레콤과 삼양옵틱스는 분기 배당을 하는데요. SK텔레콤은 배당 기준일 주가가 48,850원이었고 금요일 주가는 48,300원이었습니다. 배당락으로 550원이 하락을 했고요. 삼양옵틱스는 3월 29일 주가는 11,040원이었는데 3월 31일 주가는 1,84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0원 하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SK텔레콤은 1분기 배당금은 830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양옵틱스는 200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삼양옵틱스는 배당금 정도로 배당락이 나왔고 그래도 SK텔레콤은 배당금보다는 배당락이 약간 더 적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는 이 배당 기준일 주가를 회복해 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일반 계좌 매매 볼 텐데요. 이번 주도 조금 복잡합니다. 자,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면 저번 주에 매수를 했던 LX 세미콘, 네, 생각 외로 괜찮은 수익률이 나와서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매도를 했던 단가보다 현재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프렉스, 네, 제가 7,650원에 팔았는데 이걸 또 400주를 샀고요. 물을 탄다고 또 400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300주를 가지고 있던 걸 팔고 현재 지금 800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아, 이게 참 골칫거리인데 어쨌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려보고 두산 테스나 네, 조금 길게 보유를 할 생각으로 샀는데 다음 날에 갑자기 주가가 또 올라서 이 종목도 매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쪽 테마가 한번 크게 불었는데 다음 섹터가 어디인지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를 하나씩 담아 보았는데 바이오 플러스와 에이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담았던 두 종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바이오 플러스인데요. 성형약품을 생산합니다. 주로 필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뭐 이런 성형용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22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567억 원이었는데 순이익이 207억 원이거든요. 순이익률은 36.5%입니다.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액은 한 200억 원 정도 늘어나고 순이익도 약 60억 원 정도는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밸류가 아직 20배가 되지 않으니까 올해 실적을 조금 기대를 하고 이번에 담아 보았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제가 예전에 무증 때문에 한번 매수를 했다가 그때 거의 본전에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약 8,0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보면 뭐 6,200원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6,500원 근처가 저점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6,800원대에서 첫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더 아래로 내려온다면 차근차근 모아볼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에이스토리입니다. 킹덤 아시죠? 네, 넷플릭스의 킹덤 시리즈를 만들었던 제작사이고요. 야심차게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를 만들고 이게 TVN에서 방영을 했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SNL 코리아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완전히 대박을 쳐버리고 빅마우스까지 흥행을 하면서 연달아 홈런을 쳤던 그런 제작사입니다. 자, 그런데 22년도 실적이 실망스러웠는데요. 21년도에 순이익이 170억 원이었으니까 22년도는 우영우까지 대박을 쳤잖아요. 그리고 우영우는 이 회사가 직접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크게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원래 굉장히 저평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순이익이 쪼그라들면서 PER이 53배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단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전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순이익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밸류는 이 53배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이스토리의 기대작을 보면 4월에 퀸메이커라는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됩니다. 4월 14일이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데 김희애 씨랑 문소리 씨가 나오니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텐트폴 드라마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나마 하반기에 방영하게 될 유괴의 날이 윤계상 씨가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약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내년에 등장하게 되는 이 무당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기대작입니다. 또한 국민 섭섭남이 내년에 제대를 하죠. 그러면 내년에는 우영우 시즌2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A스토리는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제작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로 차트를 보면요. 이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 우영우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슈가 터지고 따라 들어가면 결과는 항상 뻔했는데요. 이후에 주구장창 빠지면서 3만 원 이상에서 물렸던 개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3만 원을 한번 트라이를 했지만 다시 윗꼬리만 엄청 남기고 빠져버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목을 매수를 했지만 단기간에 3만 원을 넘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22,000원대에서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계좌 잔고를 보면요. 네오이즈, 뉴프렉스 이렇게 매입 금액이 큰 두 종목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리드코프는 그래도 이제는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 타이거 200 커버드 콜 ATM 이번 주에 분배락이 나왔는데도 역시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280주를 모았는데 제 평단가가 8,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 종목 주가가 저의 평단가보다 아래로 내려온다면 20주씩 추가로 꾸준하게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플러스 A스토리는 그래도 약간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팔았다가 다시 샀던 이 뉴프렉스가 지금 골칫덩인데요. 이날 멋지게 팔았거든요. 근데 뒷날에 갑자기 주가가 또 훅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7,500원에 일단 매수를 들어갔던 게 낭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저번 주에 지금 쌍봉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결국은 전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꺾인 건데 왜 제가 이걸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기대를 하는 게 XR 쪽이니까 하반기에는 그래도 XR 바람이 조금 불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차근차근 물을 좀 타봤는데 최고 저점은 6,5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6,000원 아래에서도 꾸준하게 물을 조금 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의 계좌에서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네오이즈 이번 주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100억 원치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요. 현재 주가인 4만 원 기준으로 약 25만 주를 살 수 있는 물량입니다. 네오이즈는 작년에만 자사주를 250억 원치 매입을 했는데요. 이번에 100억 원까지 하면 최근 2년 동안 자사주를 350억 원이나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들이는 자사주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사주가 주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자사주를 각각 2만 5천 주씩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물량 25만 주 중에서 현재 5만 주는 매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 네오이즈 제가 힘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꾸준하게 빼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게 처음은 아니니까요. 그냥 인내심을 가지면서 조바심 내지 않고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을 탔던 구간이 39,500원이었는데요. 다음 물을 탈 구간은 38,500원에서 30주 정도를 사볼 생각으로 지금 그때까지 주가가 내려올지를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NH투자증권 일반 계좌인데요. 이번 주에 노태기가 그래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27만 원을 탈환을 했고요. 저는 평단가가 현재 28만 원인데 이제 만 원만 더 올라주면 평단가까지 올라옵니다. 평단가를 넘어선다면 지난번에 10주를 추가로 또 샀었잖아요. 추가로 매수했던 10주는 리스크 해지용으로 다시 매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조만간에 28만 원 이상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청약을 했던 종목 GI이노베이션이 상장을 했었는데요. NH투자증권으로 저는 19주를 받았고 제가 생각하던 가격 이상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5분만 더 참았다면 더 좋은 가격에서 보낼 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청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4월이 시작되었는데요. 3월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 한 주일간의 매매를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